이 사또의 거대한 비밀 금고 앞 낡은 은비녀 하나를 쑥 넣고 비트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주머니에 엽전 한 입 없는 사내가 국밥 3그릇을 뚝딱 비우고 시원하게 트림까지 내뱉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 주막에 뿌연 김 사이로 다해져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도포 자락을 걸친 사내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지요. 사실 그의 헐렁한 허리춤에는 당장 밥값을 치를 동전 한 입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국밥값을 내놓으라며 다가온 주모가 눈을 부라리고 굵직한 부직갱이를 치켜들자 사내는 당황하긴 는커녕 품속에서 나무토막 하나를 꺼내 허공에 높이 흔들었습니다. 장터가 떠나가라 소리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우렁찬 한마디에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던 주모는 물론이고 평화롭게 국밥을 떠먹던 온 장터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덜덜 떠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천하의 좀도둑이 제 밥값 몇 푼 떼어 먹으려다 고을 하나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이 어수선한 장터에서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이 어수선한 고보땅은 탐욕스러운 조 사또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비단옷을 휘감고 다니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서출로 태어나 모진 멸시를 당했던 조 사또는 오직 번쩍이는 재물만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병적인 집착에 빠져 가난한 자들을 벌레 보듯하며 자신의 고운 비단 소매자락을 탁탁 터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지요. 백성들은 그 만행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밥값을 떼어 먹고 어사 행세를 하는 이 사내 만수는 죽은 스승에게 물려받은 낡은 은비녀 하나면 어떤 굳게 닫힌 무소에 자물쇠도 순식간에 따버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엽전 한 잎을 허공에 튕겨 올리는 천하의 좀도둑이었습니다. 가짜 마패를 꺼내 사람들을 속이고 얼떨결에 밥값을 떼어 먹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만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조용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키더니 만수의 낡은 바지춤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히 아까 전만 해도 몽둥이를 들고 만수를 때려 잡으려던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주모는 만수의 더러운 집신에 피가 나도록 이마를 쾅쾅 비비며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하늘이 보내신 우리 어사또 나으리 제발 우리 고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조사또 그 악귀 같은 놈이 관아의 환곡을 억지로 빌려주곤 가을이 되면 이자를 10배나 붙여서 빼앗아 가고 있사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은 관아 깊은 지하 감옥에 짐승처럼 가두고 굶겨 죽이는데 제 하나뿐인 불쌍한 아들놈도 어제 끌려가 그 모진매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구먼요. 핏발선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틈바구니에서 만수는 당황한 나머지 덜컥 겁이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사 행세를 하며 밥 한 끼 공짜로 먹으려던 것뿐인데 이대로 고을의 원님인 사또를 건드렸다가는 당장 제 목이 서늘하게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아니, 이보시오들 나는 그럴 권한이 없소이다.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어서들 일어나시구려. 만수는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사람들을 억지로 매몰차게 떼어내고는 그 길로 야반도주를 결심했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캄캄하고 스산한 야밤 만수는 낡은 보찜을 질끈 동여매고 마을 어귀를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쟁얼음을 치던 만수가 마을 외곽의 선앙당 앞 낡은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지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가을밤이었지만
낮에 주막에서 보았던 그 늙은 주모가 얇고 낡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발에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 미친 듯이 싹싹 빌고 있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이 우리 고을에 보내주신 저 어사또 나으리가 우리 불쌍한 아들놈 목숨 좀 살려주시기를 이 늙은 어미가 피를 토하며 비나이다. 그 애절하고 처절한 어미의 뒷모습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만수의 발걸음이 마치 끈끈이에라도 붙은 듯 바닥에 쩍하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이나 훔치며 요리조리 살궁리만 해온 천하고 비루한 도둑놈의 인생이었지만 자신을 하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라 굳게 믿으며 추위 속에서 덜덜 떠는 늙은 어미의 뒷모습 앞에서는 차마 매정하게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메고 있던 낡은 보찜을 흙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 허리춤에서 낡은 엽전 한 잎을 꺼내어 허공에 높이 튕겨 올렸지요.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꽉 쥔 만수의 입가에 어느새 비릿하면서도 참으로 유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평생 남의 것 훔치며 살아온 가짜 도둑놈인데 백성들 피 빨아먹는 진짜 썩어빠진 도둑놈의 곡간을 좀 터는 게 무슨 큰 대수라고. 이것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망치려던 가짜 어사가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양심에 부딪혀 겪었던 생애 첫 번째 극적인 회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언제 도망치려 했모냐는 듯 뻔뻔하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갔습니다. 가슴팍에 번쩍이는 가짜 마패를 달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만수 앞에 관아 마당을 지키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내동댕이치고 무릎을 꿇었지요. 관의 진짜 암행어사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온 조사또는 만수의 꾀죄죄한 행색과 먼지 묻은 집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습관처럼 자신의 비단 소매자락을 신경질적으로 탁탁 털어냈습니다. 못살아니 꼴을 보아하니 어디 시골 구석에서 굴러먹던 갯벼다귀 같은데 그대가 차고 있는 그 마패를 내 눈앞에서 가까이 보여보시지. 조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코웃음을 치며 건방지게 도발했습니다. 찰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만수는 오히려 마패를 꺼내는 대신 두 걸음 성큼 뒤로 물러서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사의 마패에 그 더러운 비단, 솜의 그림자를 들이우려 하느냐. 내 놈이 서출 출신 주제에 번쩍이는 비단 옷에 취해 감히 하늘 같은 어사의 마패를 가까이서 넘보려 드느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능지 처참할 것이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다는 내 놈의 흉흉한 소문이 저 멀리 한양 땅 골문 앞까지 자자하여 내 특별히 임금의 명을 받고 시차를 나왔거늘 감히 어사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매자락이나 털고 있느냐. 서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조 사또의 얼굴이 홍시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며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가장 아픈 상처를 한마디에 찔린 탓이었지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만수는 나무로 만든 가짜 마패를 허공에 슬쩍 번쩍여 보인 뒤 잽싸게 품속 깊이 감춰버렸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매서운 기세와 호통에 완전히 눌린 조 사또는 일단 겉으로는 납작 엎드리는 척을 했지요. 사또는 오해를 풀고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밤 성대한 연회를 베풀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가난하고 굶주려 보이는 어색에 값비싼 뇌물을 두둑이 먹여 입을 완벽하게 막아버릴
음흉한 심산이었습니다. 사실 낮에 조 사또가 굽신거리며 관아 곳곳을 안내할 때 만수의 삭 같은 매서운 눈은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독 덩치 큰 무장 포졸들이 파리떼처럼 몰려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곳, 바로 뒤뜰에 숨겨진 굳게 닫힌 창고였지요. 뛰어난 도둑의 감각으로 만수는 그곳이 조 사또의 탐욕이 응집된 진짜 비밀 곳간임을 단번에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관아의 화려한 사랑채에서는 기생들의 고운 치맛자락이 흩날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값비싼 산의 진미가 끝없이 차려진 거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만수는 사또가 은근슬쩍 권하는 독한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며 고의로 잔뜩 취한 척 혀를 꼬고 비틀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취기가 오르자 조 사또가 곁으로 다가와 비단 소매자락을 탁 털어내며 은밀하게 황금 두꺼비 한 쌍이 든 묵직한 괴짝을 만수의 무릎 앞쪽으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을 본 순간 만수는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지만 꾹 참고 이내 고개를 떨구며 그 자리에서 코를 요란하게 골며 골하 떨어진 척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술과 황금에 취해 쓰러진 어사를 보며 조 사또가 멍청하다며 코웃음을 치고는 안심하고 자리를 뜨자 천둥치듯 요란하게 코를 골던 만수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쩍 떠졌습니다. 사또가 내어주는 알량한 술판이나 작은 금덩이 몇 개는 만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몸을 날려 낮에 보아둔 거대한 비밀 창고가 있는 뒤뜰로 스며들었습니다. 적막한 관아의 뒤뜰, 거대한 무소의 자물쇠의 앞에서도 만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는 낡은 품속에서 죽은 스승이 유품으로 남긴 그 신묘한 은비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좁은 자물쇠의 구멍 안으로 쑥 밀어 넣었지요. 짤깍. 손목에 힘을 주어 가볍게 두 번 비틀자 고을에서 가장 튼튼하여 절대 열리지 않는다던 그 육중한 소웻덩어리가 너무도 허무하게 툭 하고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심스레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만수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모은 최고급 쌀가마니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괴짝마다 번쩍이는 응애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수를 진심으로 분노하게 한 것은 순박한 백성들을 영원한 빚쟁이와 노비로 올가맨 수백 장의 억지빚 장부들이 한쪽 벽면을 천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만수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내두르며 다시 한번 품에서 엽전을 꺼내어 허공에 튕겨 올렸다가 탁 잡았습니다. 아따, 탐관오리놈의 곡간이 내 도둑질 평생 본 것 중에 제일로 튼실하고 꽉꽉 들어찼구먼. 오늘 밤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좀 해야 쓰겄다. 만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마치 귀신이 도와준 듯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그 산더미 같던 창고가 텅 비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노비 문서와 억지빚 장부들은 한 장도 남김없이 모조리 관아 부엌에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 활활 태워버렸지요. 같은 시각 밤사이 고을 백성들의 허름한 초가집 퇴마루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쌀가마니와 응애가 기적처럼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백성들은 마루에 놓인 쌀을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에서 깨어나 느지막이 눈을 뜬 조 사또는 관아 뒤뜰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약속하던 꽉 찬 비밀 창고는 쥐새끼 한 마리 없이 텅텅 비어버렸고 백성들의 목줄을 쥐고 있던
빛 장부는 한 줌의 시커먼 재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만수가 남겨둔 커다란 쪽지 하나가 시원한 가을 바람에 보란 듯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만수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가짜 양반이 억지로 훔쳐낸 백성의 피눈물을 오늘 밤 진짜 도둑놈이 말끔하게 거두어 가노라. 앞으로도 비단 소매 털며 거들먹거리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면 다음엔 내 놈의 창고가 아니라 내 놈의 목을 따러 갈 것이다. 그 기막힌 새벽에 고부 땅에 5가지 뒤집힘이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첫째, 가짜 양반의 꽉 찬 비밀 곳간이 가짜 어사의 손에 흔적도 없이 텅 비어버렸고, 둘째, 백성들을 영원히 올가매던 수백 장의 억지빛 장부가 한 줌 채로 사라졌으며, 셋째, 관아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주모의 아들과 무고한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요. 넷째, 비단 옷에 취해 거들먹거리던 탐관오리 조 사또는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고, 다섯째, 며칠 뒤 백성들의 진정서를 읽고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어색에 그간의 비리가 낱낱이 발각되어 조 사또는 다시는 육지를 밟을 수 없는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조 사또가 굵은 올에 묶여 초라한 몰골로 고을을 끌려가던 날, 멀리 산등성이에서 낡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그 모습을 시원하게 내려다보던 만수는 유쾌하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공의 낡은 엽전 한 잎을 경쾌하게 튕겨 올렸다가 탁 잡아채고는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비단옷 걸친 놈이 도둑이고 집신 씨는 놈이 어사라. 허참, 세상 한번 우습구먼. 그리고는 자신을 부르는 또 다른 바람의 길을 따라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고을을 빠져나갔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비단옷 속이 썩은 놈이 진짜 도둑이고 엽전 튕기던 도둑이 그날 밤엔 진짜 어사였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품에 찬 마패가 아니라 돌아설 줄 아는 발걸음에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 유쾌하고도 통쾌한 가짜 어사또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댓글에 재밌다, 3글자만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뱃속까지 후련해지는 예시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설화 공방이었습니다.